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찬바람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내일부터는 주말 동안 영상의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극장가 정보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 한 주간의 랭킹과 또 신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새롭게 박스오피스 1위에 도전한 도전작들이 많은데요. 과연 순위가 어떻게 뒤바뀌게 됐을지, 그럼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입니다. 영화 세시봉이요. 2015년 6주차 극장가에서 예상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에 좀 가까운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상영 횟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관객 수는 가장 최저입니다. 그리고 빅히어로와 강남 1970은 2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국제시장은 1,300만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워쇼스키 감독의 주피터 어센딩은 현재 침몰 직전인데요. 그럼 1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치봉은 829개 상영관에서 53만 4,687명을 동원했습니다. 2위와 약 20만의 격차를 보이면서 나름 압도적인 1위인데요. 하지만 상영 횟수는 2위에 비해서 무려 6,500회가량이나 많습니다. 2015년 3주차부터 6주차 동안 주말 3일 상영 횟수는 최다이지만 다만 아쉽게도 성적은 최하입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10위권 작품 내 중에서 세치봉보다 낮은 작품은 주피터 어센딩과 9위와 10위에 오른 내 심장을 쏴라, 그리고 오늘의 연애 등 단 3편입니다. 네, 그리고 개봉 첫날부터 부진했던 좌석 점유율은요, 주말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CJ 엔터테인먼트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이 세치봉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더욱이 세치봉은 CJ 엔터테인먼트가 설 연휴를 노리고 내놓은 작품인데요. 저조한 좌석 점유율이지만 상영 횟수는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바로 CJ 엔터테인먼트의 힘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그리고 빅히어로와 강남 1970은 이번 주말 나란히 200만 관객에 돌파를 했습니다. 먼저 빅히어로는 611개 상영관에서 35만 3,091명을 불러 모으면서 누적 관객 225만 703명을 기록했는데요. 7일에는 47.7%, 8일에는 46.4%의 좌석 점유율입니다. 10위권 내 작품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강남 1970은 433개의 상영관에서 14만 6,665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200만 관객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8,132회였던 상영 횟수가 50회 이상 줄어들면서 관객 수가 63.7%나 빠져나갔고요. 순위도 2계단 하락한 5위입니다. 하락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2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성과로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시장은요, 정말 이제는 좀 떨어질 때도 됐건만 아직도 여전히 그 흥행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489개 상영관에서요, 22만 8,360명을 동원하면서 3위를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누적 관객 수는 1,312만 2,411명입니다. 명량에 이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순위로 올라섰고요. 1,300만 돌파도 명량과 괴물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입니다. 전체 흥행 순위로는 명량, 아바타에 이은 3위고요. 그리고 아바타의 기록까지도 현재 넘보고 있습니다. 워셔스키의 이름값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피터 어센딩은 561개 상영관에서 20만 8,220명으로 개봉 첫 주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7일에는 21.2%, 8일에는 19.0%의 좌석 점유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위에 오른 게 정말 대단할 정도기는 하죠.
네, 누가 뭐래도 지금은 방학 시즌입니다. 최강전사, 미니 특공대, 바다탐험대 옥터너 스페셜 등 어린 관객층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개봉이 첫 주 6위와 8위로 데뷔를 했고요.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걸작이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재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김명민, 오달수 콤비가 다시 뭉친 조선 명탐정 시리즈의 그 두 번째 이야기죠.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 그리고 키게스 영웅의 선택,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등을 연출한 매튜 본 감독의 신작 첩보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박스오피스 정상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광국 감독이 연출하고 유준상, 신동미가 출연한 드라마 꿈보다 해몽, 나카무라 요시히로 감독이 연출하고 이오우의 마오가 출연하는 미스터리 백설공주 살인사건, 모리 주니치 감독이 연출하고 하시모토 아이가 출연하는 드라마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명탐정 코난 실종 사건 사상 최악의 이틀 등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봉 예정작은요. 24시간마다 바뀌는 해독 불가의 암호, 그 암호를 풀고 1,400만 명의 목숨을 구한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드라마 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감독에는 모트 틸던 감독이 맡았고요. 그리고 출연에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리고 키이라 나이틀리가 출연하게 됩니다. 오는 2월 17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사기도 예술입니다. 천재 사기꾼 모데카이가 전 세계를 속이게 되는데요. 모데카이가 오는 2월 1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메가폰에는 데이비 코엣이, 그리고 출연에는 조니 뎁과 기네스 펠트로, 그리고 이완 맥그리거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영화입니다. 하루살이 신세지만 초긍정의 대책 없는 불법 거주남 삼바와 유능하고 잘 나가는 헤드헌터지만 번아웃 상태의 앨리스가 만났는데요. 바로 웰컴 삼바가 오는 2월 1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감독에는 올리비에르 니카체가, 또 에릭 토레타노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오마사이와 샤를로트 갱스부르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박스오피스 랭킹과 신작, 그리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가족은 공기와 같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가족과 항상 붙어있지만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다가 누군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초상집, 화장터에 덩그러니 그 사진 한 장을 앞에 놔두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있을 때 잘하면 되는데 그 단순한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요, 때론 남 같고 왼수 같았던 한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을 받아들이고 보내는 준비를 하는 동안 알게 되는 가족애를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엄마가 죽고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네,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식을 지켜주고 항상 큰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던 것이 바로 부모님인데요. 엄마, 아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큰 어린 시절에는 한 번쯤 엄마 없이 홀로 남겨진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영화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엄마 죽고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이 말 속에는 엄마보다는 자신이 우선이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의 엄마가 죽고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고생만 하다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마술 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여기저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사인 남편도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딸도 삼수생인 아들도 다들 그럴 만한 사정을 갖고 있는데요. 바쁘고 자기 앞가림도 하기 벅차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누군가 곁에서 지켜야 하는 치매 할머니, 당연히 전업주부인 아내의 차지이고 엄마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너무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이야 철없다 치고 남편을 보면 어머니가 아닌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도 못한다 해도 어떻게 의사인 남편은 저렇게 치매가 심한 어머니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을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집안을 들고 나는 식구들의 얼굴이 구겨져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과 청소를 하고 된장, 고추장을 담그며 어떻게든 기분을 풀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는 아내, 바로 엄마입니다. 네, 식구들은 서로 모릅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병원 월급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치매 환자와 온종일 씨름하는 엄마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유부남과 연애하는 딸에 대해서도 여자친구가 임신한 줄 알고 걱정이 태산인 아들에 대해서도 실은 알지 못합니다. 만나서 차분하게 이야기할 여유조차 없는데요.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서 마주치면 목소리부터 높이기 일쑤입니다. 네, 그러다가 아내가 병이 났습니다. 네, 가망 없는 중병인데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 속에서 식구들은 그제야 소중한 사람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죠. 병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아내와 엄마와 누나가 이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라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하게 되죠. 네,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요. 천성이 밝고 상냥합니다. 네, 그러다가 덜컥 병이 나는데요. 처음에는 남편과 동료 의사들의 병 상태를 숨기게 됩니다. 가망이 없어 수술조차 못한다는 것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게 되는데요. 수술이 잘 됐다고 들은 이내는 병세가 전혀 좋아지지 않고 몸이 점점 아픈 게 더 이상하기만 합니다. 네, 급기야 피를 토하며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데요. 딸이 먼저 알고 다음은 아들, 다음은 남동생이 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은 사람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당사자도 그리고 주위도 다 바꿔놓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의사인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몰랐다는 사실을 자책하게 되고 처음에는 놀라움에 눈물을 흘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겨진 두 사람들 때문에 여자의 마지막에 더 바빠지게 됩니다. 건축 중인 집도 돌봐야 되고 딸은 시집을 가야 되고 아들은 아직 대학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치매에 걸려 난동 피우기 일삼는 시어머니는 꽤나 정정합니다. 큰일입니다. 엄마가 죽는 것도 큰 문제지만 남은 인생들을 생각하니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주인공 이니는 자신이 떠날 것을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남편 역시 아내가 머지않아 떠날 것을 알고 있는지 이 새 집에서 아내가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를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네, 남편이 병세를 예측할 수 있는 의사이기에 가능했던 거죠. 대부분의 환자나 가족들은 서로 슬퍼하면서 좌절하고 또 우왕좌왕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지 못한 것을 가슴치며 후회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 이니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추억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엄마의 소중함을 말하는 작품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작품들 속에서 이 영화가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엄마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종옥은 흠잡을 데 없는 연기로 이니와 한 몸을 호흡하는데요.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죽자며 손수 노모의 목을 조르는 장면은 얼핏 자기적으로 보이지만 배종옥의 힘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주는 그런 명장면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절제된 감정도 이 영화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목 놓아 울지 않아도 가슴 아픈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엄마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재만 빼고 본다면 밝고 따뜻한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옷차림이나 화면 전체의 색감도 밝고 또 음악도 가볍습니다.
네, 1996년 겨울 MBC 단막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방송이 됐습니다. 암선고로 죽음을 앞둔 나문희의 절절한 연기를 당해낼 재간은 당연히 없었겠죠. 시청률이 안 나오기로 유명한 노희경 작가가 당시 제2의 김수현이라는 호칭으로 유명세를 탈 정도로 이 드라마가 가진 파장은 엄청나게 됩니다. 네, 드라마가 나온 지 15년이 지나서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간 연극과 책으로 원작이 많이 나왔지만 대중에게 각인된 원작의 잔향을 떨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애초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등에 업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수가 다분히 존재하는 시도였는데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인물들을 유머러스하게 포착함으로써 영화는 비슷한 장르의 영화가 과도하게 감정을 끌어내는 것을 탈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감정에 몰아붙이지 않음으로써 영화는 끊임없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민규동 감독의 전작이 주는 도회적인 시선들이 가끔 모나게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영화가 의도했던 감동의 지수와 또 흥행 가능성에 이견을 제기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작품입니다. 네, 다음 주면 바로 곧 설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또 만나자마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더 업되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언성이지 않을까요? 네, 그 전에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규동 감독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함께했습니다. 네, 미국 독립영화제 최대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가 현지 시각으로 2월 1일 밤에 폐막을 했습니다. 1985년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유타주 파크시티 산골짜기에서 시작한 이 영화제는요, 그간 숨은 재능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 미디어들의 반응은 좀 남달랐습니다. 선댄스를 통해서 2016년 오스카 후보작을 점치고 마켓에서 성사된 수백만 달러짜리의 거래들을 주목한 것인데요. 이것은 독립영화의 위상이 변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선댄스 영화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해보다 양질의 참가작이 많았던 올해의 선댄스 영화제 수상 결과를 통해서 제2의 소더버그와 제니퍼 로렌스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번 주에는 올해 선댄스 영화제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해는 15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극장은 한 개뿐이었고 출품작은 다큐멘터리 10편, 극영화 20편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대표작 내일을 향해 사라의 캐릭터 이름을 따서 이 영화제를 만든 로버트 레드포드의 회상인데요. 그저 작은 희망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현실이 되자 영화제는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에 말맞다나 선댄스 영화제는요, 이제 자신이 속한 생태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하게 되는 역동적인 그런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선댄스 영화제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 동안 개최가 됐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극영화의 다큐멘터리, 단편 총 12,166편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181편이 상영이 됐고요. 또 작년에 상영작인 위플래시와 또 보이후드의 성공에 31번째 선댄스 영화제에 대한 취재진들의 관심을 뜨겁게 달궈놓기도 했습니다. 2014년 극영화 부문의 관객상과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위플래시는 현재 아카데미 작품상과 나무조연상, 그리고 각색상과 편집상, 사운드 믹싱상 후보에 현재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또 선댄스에 공개된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감독의 보이후드 역시 작품상을 비롯해서 아카데미 6개의 부문에 후보를 올려놓았습니다. 1989년 스티브 소더버그의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가 관객상을 수상한 이래 선댄스 영화제는 항상 헐리우드의 젊은 피를 공급하는 통로로 여겨와졌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선댄스는 무명의 독립 영화인 혹은 저예산 작가,
영화 감독에게 오스카상 직행 티켓을 발부하는 그런 창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요, 선댄스 영화제 수상작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종목 번호는 12900입니다. 네, 지난해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으로 영업이익 568억 원으로 삼성향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큐브리지 인수의 가시화와 또 삼성전자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주가 또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B2B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취급 품목인 산업재는 기업 구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의 운영 자원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구매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상의 B2B 비즈니스를 구행하면서 고객사가 기존 기업의 운영 자원의 구매와 관련해 비효율적이고 또 불투명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효율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구성하도록 B2B 옥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추천한 에스텍파마입니다. 종목 번호는 041910입니다. 2015년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원료 의약품에서 기업 마케팅 강화 부분, 계량 신약 등으로 사업 다변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생산업체인데요. 원료 의약품이 전체 매출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약 75%가 수출이고요. 지역별로는 일본이 80%, 그 외 미국 등 기타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으로 수출 비중이 높아서 엔화 환율 변동성의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으로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증권사에서 추천한 아이마켓 코리아와 또 에스텍파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천 가지의 목소리를 가진 한 가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This hit that ice cold Michelle fight for that white gold.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them good girls, straight masterpiece. Stylin', wildin', living it up in the city. Got Chuck's on with Saint Laurent. Gotta kiss myself, I'm so pretty. I'm too hot, hot damn. Police and a fireman, I'm too hot, hot damn. Make a dragon wanna retire, man, I'm too hot, hot damn. Say my name, you know who I am, I'm too hot, hot damn. I'm better about that money. Girls hit you hallelujah, girls hit you hallelujah, girls hit you hallelujah. Cause Uptown Funk's gon' give it to ya. Cause Uptown Funk's gon' give it to ya. Cause Uptown Funk's gon' give it to ya. Saturday night and we're in the spot. Don't believe me, just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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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no. Stop. Wait a minute. Fill my cup, put some liquor in it. Take a sip, sign a check. Julio, get the stretch. Ride to Harlem, Hollywood, Jackson, Mississippi. If we show up, gotta show out. Smooth as a fresh jar skipping. I'm too hot.
hot damn. Call the police and the fireman, I'm too hot. Hot damn. Make a dragon wanna retire, man, I'm too hot. Hot damn. Say my name, you know who I am, I'm too hot. 네, 함께 감상하고 오신 노래를 부른 사람은요, 바로 천혜의 목소리를 가진 닉 피테라입니다. 그는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터인데요. 1인 다역으로 노래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닉 피테라는 정말 대단한 것은요, 낮은 음역대에서부터 높은 음역대까지 다양한 음역대가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영상은요, 레미제라블 OST를 혼자서 부름으로써 유명 동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레미제라블 말고도 여러 팝스타의 곡이나 디즈니 주제가 등 많은 곡들을 불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귀가 즐거웠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일베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또 오늘 뉴스에는요, 부장판사가 일베였다. 그리고 한 언론사의 기자가 일베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비이성적인 사고를 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네, 좀 더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좀 더 기대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